전쟁만 끝나면 예전의 평화로운 저물가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대중의 순진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데이터는 전혀 다른 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벌인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통행료 징수가 시작되는 순간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위협합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최대 규모의 부의 대이동, 오늘 공개할 3대 수혜 섹터의 펀더멘털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으시면 다가올 거대한 사이클의 승자는 절대 여러분이 될 수 없습니다. 역사적 데이터를 모르면 다가올 위기를 결코 기회로 바꿀 수 없습니다. 미국이 중동을 떠나며 동맹국들에게 안보 비용을 전가하는 상황이 처음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1991년 걸프전의 정확한 경제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사막의 폭풍 작전으로 미국이 지출한 전쟁 비용은 총 61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찰을 자처했던 미국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70억 달러, 전체의 10%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40억 달러는 누가 냈을까요? 사우디, 쿠웨이트 같은 걸프국과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 등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 있던 동맹국들에게 전쟁 청구서라는 이름으로 1달러 단위까지 정확하게 분할 청구되었습니다. 미국은 절대 무료로 남의 바다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이 끝난 뒤 청구서를 돌렸다면 지금의 트럼프는 시작 단계부터 아예 철수를 무기로 동맹국들에게 각자 도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개미 나침반에서는 미국이 떠난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질 통행료 징수 사태의 거시적 파급력과 이 위기 속에서 폭등이 확정된 수혜 섹터를 낱낱이 분석합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천연가스 물동량의 30%가 통과하는 심장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폭이 39km에 불과한 이 좁은 병목 구간을 미 해군이라는 억지력이 비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라는 즉각 해협의 물리적 통제권을 쥐고 자국 영해를 지나는 모든 상선과 유조선들에게 안보 보장비, 즉 사실상의 통행료를 징수하려 들 것입니다. 만약 이 통행료 지불을 거부한다면 선박 억류나 드론 타격 등의 실력 행사에 나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지정학적 이슈가 아닙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곧 전쟁 위험 할증료, 즉 보험료의 기하급수적인 폭등을 의미합니다. 운송 비용이 상승하면 해상 운임 지수가 튀어오르고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입하는 배럴당 유가와 에너지 마진에 고스란히 얹어지게 됩니다. 호르무즈 통행료 신설과 국지적 마찰은 국제 유가를 단숨에 100달러 선 위로 밀어올리고 최악의 경우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게 할 파괴력을 가집니다. 유가가 오르면 매크로 시장에는 어떤 충격이 발생할까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 간신히 억눌러 놓았던 물가가 다시 폭발합니다. 이를 경제학적 용어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수요가 좋아서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수입 단가가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가장 악성적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상황이 오면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 수지는 즉각 적자로 돌아섭니다. 동시에 미국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하반기로 예정되었던 금리 인하 계획을 전면 철회하거나 오히려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야만 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달러 강세, 즉 킹달러 현상이 고착화됩니다. 환율이 치솟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신흥국 증시인 코스피에서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호르무즈 해협의 작은 나비 효과가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붕괴시키는 정확한 팩트이자 것이 경제의 연결고리입니다. 대중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공포에 떨며 주식을 투매할 때 스마트 머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수익으로 치환하는 자본의 피난처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거시적 위기를 미시적 이익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숫자로 증명된 세 가지 수혜 섹터입니다. 첫째, 정유 섹터입니다. 유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정유사들이 과거 싼 값에 매입해둔 원유의 재고평가 이익이 장부상 막대하게 발생합니다. 구조적인 이익 방어선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둘째, 액화천연가스, 즉 LNG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 대장주입니다. 중동의 석유 공급망이 흔들리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미국산 LNG 수입을 천문학적으로 늘려야만 합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를 바다 건너 실어 나르려면 초고 부가가치 선박인 대형 LNG 운반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셋째, 해양 무기체계 및 방산 섹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드론 공격과 나포 위협이 일상화되는 각자 도생의 시대에는 자국의 무역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함정용 요격 시스템과 정밀 레이더망 수요가 각국 해군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할까요? 막연한 테마나 기대감이 아닌 실제 기업의 실적과 밸류에이션 데이터로 증명하겠습니다. 첫째, 정유 대장주 S-오일입니다. 현재 S-오일의 주가순자산 비율인 PBR 지표를 보십시오. 한 배 미만으로 회사를 지금 당장 청산해도 남는 돈보다 주가가 싼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입니다. 정유사의 핵심 수익 지표인 싱가포르 복합정제 마진이 배럴당 4달러에서 5달러의 손익분기점을 돌파하여 두 자릿수로 향하는 순간 억눌렸던 주가는 폭발적인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강력하게 리레이팅됩니다. 하방은 닫혀있고 상방은 활짝 열려있는 전형적인 해칭 자산입니다. 둘째, 조선 대장주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기업들의 토크는 이미 2028년 물량까지 꽉 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주 장호의 양이 아니라 이익의 질입니다. 과거 적자를 유발했던 저가 수주 물량을 작년까지 모두 털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척당 3천억 원이 훌쩍 넘는 고마진 LNG선과 친환경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찍히는 구조적 턴어라운드 원년입니다. 글로벌 환경 규제인 탄소 집약도 지수 발효로 인해 낡은 선박들의 교체 수요까지 겹치면서 배를 만드는 가격인 신조선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꺾이지 않는 이상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세일 기간일 뿐입니다. 셋째, 해양방산 대장주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입니다. 단순히 탱크나 포탄을 파는 지상군 방산을 넘어선 하이엔드 방산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한화시스템은 함정의 두뇌인 전투체계와 AESA 레이더 분야에서 압도적인 해자모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LIG넥스원은 청공투, 해공과 같은 정밀 요격 미사일 분야의 독과점 기업입니다. 내수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중동과 아시아로 수출 비중을 급격히 늘리며 제조업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월 선행피 ER15배 수준은 글로벌 방산 피어그룹이 받는 20배 이상의 밸류에이션 대비 여전히 막대한 업사이드 공간이 열려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미국의 중동 철수와 호르무즈 해협 통제 가능성은 내일 사라질 막연한 공포 뉴스가 아닙니다. 조만간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 지표로 반영될 명확한 팩트입니다. 시장의 잦은 폭락에 계좌를 열어보기가 두려우십니까?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거나 뇌동매매를 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자본이 빠져나와 어디로 고이는지를 철저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실적 기반의 정유, 고부가가치 조선, 해양방산 섹터를 편입하여 다가올 유가 쇼크와 금리 리스크에 대비할 견고한 방어막을 구축하십시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만 재앙일 뿐입니다. 시장은 냉혹하고 자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흔들리는 호가창과 자극적인 찌라시를 끄고 숫자의 팩트를 직시해야 합니다. 차가운 데이터를 쥐고 팩트에 기반해 치열하게 시장을 분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험난한 장세에서 살아남아 다음 사이클의 불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닌 정확한 데이터로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불개미와 함께 끝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팩트 기반 분석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불개미의 경제 나침반이었습니다.